정희경의 해피아워. 네, 정희경의 해피아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인데요. 주말엔 영화 한 편 어떨까요? 신앙인의 눈으로 영화 보기, 영화 읽기, 영화 보는 크리스천 이어갑니다.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강민 PD입니다. 네, 두 분은 펜팔 해보신 적 있나요? 아, 펜팔, 예. 중학교 때인가? 영어 펜팔. 네네. 조금, 그때 붐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느라. 아,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한 번만 편지를 주고받고, 네. 거쳤더랬습니다. 그때 왜 중단됐는가, 아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래도 제 영어 실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펜팔은 말고, 이제 편지로 좀 주고받았던 게 조금 기억이 좀 남다르다기보다도, 그때 후배였던 것 같은데, 예, 여자 후배. 오, 예. 네, 과거가. 썸 타는 관계. 아, 예. 그래. 마음도 설레기도 하고, 예. 아주 신경을 써서. 네. 예, 예쁜 편지지, 또 편지 봉투도 네. 신경 써야 되고, 접는 것도 또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좀 있네요, 네. 저 예전에 보면 노래책 있잖아요. 왜? 네. 가요 책 뒤에 보면은 펜팔. 네네. 그쵸. 그게 무슨 부록처럼 실려있고. 항상 있었죠. 잡지에 많이 잡지 있었어요. 뒤에도. 예,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죠.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편지라는 네. 것 자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요즘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네.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네. 1년 지나도록 그런 거 써볼 일이 잘 없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오래전 친구한테 한 몇 년 전에 이제 연락이 끊어진 친구한테 연하장이 왔더라고요. 오. 근어하고 담은. 그게 너무 반갑고 마음을 참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딘가 이제 이 편지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는 군대 있을 때요. 네. 휴가 나와서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이제 서점에 이렇게 갔는데 제 이상형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군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접근해가지고 주스로 받았어요. 오. 예. 이야. 또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오. 이야. 예. 그래서 이제 편지로 좀 사귀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군에 있는 동안 계속 편지를 좀 주고받은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낯선 사람하고 편지로 또 알아간다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세세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그런 기회가 잘 없었으니까요. 이제 편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상당한 또 친밀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좀 남다른 어떤 호감 같은 걸로 또 작용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편지에는 이 기다림의 미학 같은 게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네. 메일은 바로 보내고 또 바로 오는데, 그때는 네.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 또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예. 네. 그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네. 또 굉장히 설레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기대감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특별한 우정에 관한 영화 메리와 맥스라는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여기서 사실 펜팔이 나오죠. 좀 생소한 영화기도 한데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방금 판팔 얘기를 좀 했는데, 메리라는 이제 여자 꼬마가 나오고, 그리고 네. 맥스라는 중년 아저씨가 주인공이죠. 이 둘이 펜팔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9년에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진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네. 이 점토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찍어가지고 이어붙여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아담 엘리어트라는 이제 감독이 각본도 맡고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터 출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감독이 직접 이제 겪은 실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펜팔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하여튼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 필립 세이머 호프먼이라는 이제 좀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지난해 타계하셨거든요. 아마 네. 우리나라에서는 얼굴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션 임파서블 3의 악역으로 나온 분인데, 예, 한번 찾아보시면 기억나실 거고, 예, 그리고 트로이의 헥토르 역할로 나왔던 에릭 바나가 여기에 이제 주인공 메리의 남자친구 역으로 목소리 연기를 맡았었고요. 이제 이게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참 아기자기하고 잘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기획 단계부터 제작해서 이제 완료되기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을 걸렸다고 하고, 네. 촬영 기간은 1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이제 1시간 30분이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평균 한 2.5분 정도 찍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터가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는데 하루에 4초 작업을 네. 1인당 4초씩 해가지고 이걸 1년 동안 네. 4초씩 이렇게 쌓아서 작업을 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인형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랑 비슷한 건데 그게 얼마나 또 지난하고 집요한 작업인지 좀 새삼 확인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수치를 통해서. 그리고 앞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감독이 직접 했다고 하는데 이 이제 맥스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는 이 감독이 그 미국의 여류 사진 작가거든요. 다미안 어버스라는 분이 계신데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사진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류 작가가 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뭐 난쟁이라든가 거인이라든가 뭐 거지라든가 뭐 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좀 사람들이 좀 멀리하는 그런 분들을 피사체로 삼아서 평생 사진 작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 이분 사진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현실, 아픔 이런 것들을 좀 뭐 군데군데 좀 시니컬한 장면도 있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되게 따뜻하게도 담아냈고, 예, 그래서 이제 감독의 어떤 그런 따뜻한 시선 같은 거, 관심 같은 게 또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략히 짚어보죠. 네. 주인공인 메리는 호주에 사는 8살 난 소녀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엄마도 조금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벽까지도 있고요. 네. 아버지는 뭐 가정 아이에게는 뭐 신경 쓰지 않고 박제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상당히 외롭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가지요. 외모에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뭐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친구가 없이 외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펜팔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우연히 뉴욕에 있는 맥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맥스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랜덤으로 찍혀가지고 전화번호를 예, 찢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찢어다가 되죠. 그만큼 이제 얘는 이제 그리웠던 거죠. 사람이 그렇죠.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던 건데.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맥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장애가 있는 아그퍼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네요. 네. 병을 앓고 있고 굉장히 비만인데다가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뭐 그런 병이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네. 괴롭힘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도 혼자 외롭게 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날라온 이 메리의 편지가 맥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네. 자기가 가두어두고 억압해 두었던 이야기들, 생각들을 돌추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그동안 회피했는데 직면하게 만들고 맥스는 용기를 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그 문제에 정면으로 직면을 해서 답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장 역시 메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지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처럼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친구의 관계로 점점 발전을 해가는데 이게 무려 한 22년 동안 그렇게 관계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조금 위기가 다가옵니다. 메리가 관계 정서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서 아마 정신상담과 관련된 학위를 이제 받는데 장래가 충망되는 아주 그 젊은 소장학자로 주목을 받게 되죠. 네. 그런데 학위 논문이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내용이 맥스의 정신병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맥스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자신이 좀 물건처럼 됐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죠. 그래서 메리에게 분노를 하고 편지를 끊어버립니다.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메리 역시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서 남편도 자신을 버리고 가고 메리는 혼자 남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웃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네. 그 즈음에 맥스 역시 메리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화해의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어졌고 메리는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펜팔을 해서 사귀어왔던 서로 간의 교제가 있었고 친구가 되었던 맥스를 찾아가게 되죠. 뉴욕으로 찾아가는데 편지로만 알았던 이 맥스를 마지막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지를 못하죠. 네. 마지막에 아주 좀 감동적이던데 그런데 맥스 방에 찾아가니까 자신의 사진, 자신의 편지가 온 방을 그렇죠. 거의 뭐 도비하듯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 자기가 맥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네. 특히 그 눈물을 흘릴 줄 몰라서 맥스가 그걸 그렇죠. 알고 메리가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맞아요, 보내는 맞아요. 장면. 예.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예, 마지막에 그 병도 보이잖아요. 네네. 예. 지적 장애인과 왕따 소녀의 우정, 뻔한 소재 같지만 이걸 다루는 방식은 결코 단조롭지가 않았습니다. 12세 관람가지만 사실상 성인용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캐릭터 디자인 보면 되게 좀 귀엽고 앙증맞잖아요. 네. 되게 예쁘고 유쾌하게 생겼고 또 메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정말 귀여운 목소리가 캐릭터로. 더 귀여웠어요. 예, 목소리도 예. 예쁘고 참 뭐 아기자기하고 예쁜 작품처럼 보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려고 시도하실 수 있는데 네. 정의가 나서가 보셨죠. 아유, 저는 당황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기발랄한 영화고 무겁지만은 않거든요. 쾌하기도 한데 이게 블랙 유머거든요. 사실 네, 보면. 네. 예, 그래서 좀 어른들의 세계랄까? 뭐 이런 데에 대한 묘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설정, 상황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어서 뭐 성인들이 이제 보시기에 네. 적합한 애니메이션 영화죠. 근데 12세 관람가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이게 등급 판정하는 게 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영화를 보기나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초등학생 보기에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냥 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너무 좀 이렇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이고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두 번을 봤거든요. 예전에 이 개봉할 시점에 한번 우연찮은 기회로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너무 좋게 봐서 이 영화를 좀 추천을 드리고 다시 봤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볼 때는 좀 마음이 훨씬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땐 그냥 아름답고 좀 따뜻한 영화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는 동안 저도 더 성장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상처라든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사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네.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사실 뭐 어떻게 발달 장애인의 이야기고 또 왕따 소녀라든가 겪는 상황들이라는 게 뭐 예사롭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보편적인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 이제 특히나 제가 좀 이렇게 이입이 됐던 대목은 메리가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해지려고 또 애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상에 근접해 가죠. 예,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성공한 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제 결국 맥스의 장애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책도 내게 되고 근데 이게 그 사실은 맥스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이해하고 싶고 맥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렇게 이제 시도한 일인데 근데 정상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좀 민감함을 잃어간다고 할까요? 사실 맥스하고 편지를 쓰면서 좀 상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의 입장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그냥 좀 집중을 하게 돼서 맥스하고 좀 단절되는 느낌 같은 걸 좀 봤는데 통상의 여느 사람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성공이 목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을 내기만 하면 정말 엄청난 주목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제 학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냥 맥스하고의 일은 어린 시절의 추억, 한때의 기억 같은 걸로 아름답지만 그리고 좀 아쉽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성공을 향해서 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메리는 다르잖아요. 네. 그 엄청난 충격 또 자책 같은 거를 네. 느끼면서 자신의 책을 다 그냥 펄프 공장에 보내가지고 다 파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삶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맥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참 예사롭지가 않다. 저 민감함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 상처를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메리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캐세라세라 그 노래 나오잖아요. 네네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음악 나오면서 막 그 이제 삶에 관계했던 사람들의 사진 같은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그게 막 그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상황은 좀 너무 되게 슬프고 네. 막 이게 되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 구원이 찾아오잖아요. 네. 누가 도와주냐 하면은 메리 앞집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이분 전쟁 때 이제 다리를 잃으시고 평생 집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집 밖에 못 나와서 메리가 도와주잖아요. 편지 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맨날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40년 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메리 집 앞에 놓인 그 우편물을 건네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메리가 도와줬던 것처럼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건데 문을 두드리고 메리가 그 순간에 이제 돌이키고 이제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맥스가 용서의 선물을 또 보내는 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메리한테 또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그 장면들이 주는 메시지가 참 크게 와닿았고 또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좀 던지는 좀 메시지 울림 같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영화가. 네. 저도 이 영화 사실은 두 사람이 그 홀로 네.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편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타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영화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또 말하고 싶은 것,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두 사람의 문제였는데 네. 편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발설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강요하는 교회는 별로 건강한 교회는 아니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런 공간과 기회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사실은 펜팔도 글쓰기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치유하는 글쓰기. 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자신의 생각과 내면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하고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뭐 대다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일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일기라고 하든지 편지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글쓰기 모임이라고 하든지 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는 일에 도움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맥스하고 메리가 그 주변의 교회에 만약에 갔다면 네.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네. 사실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저는 교회 안팎에서 맥스 같은 분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겪는 소외 같은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에 몇 번 다가간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서적인 또 어려움 겪는 분들은 그런 작은 도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한테 너무 밀착하는 그런 경험들 부담스러울 만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금방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편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네.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수차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고민한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환대 그리고 관심이라는 게 모든 교인들이 조금씩만 떠안아주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어울릴 수 있는 거. 그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만 5분씩만 관심을 가져주고 어울려주면 이분도 그냥 우리 가운데 하나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모두가 거리를 두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착할 만한 공간 자체가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영화 네. 보면서 새삼스럽게 또 그런 생각이 예, 예. 들더라고요. 네. 예. 메리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사실은 외적인 것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던 네. 나이이고 어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맥스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는 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질병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더 네. 잘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상이고. 노력하는 예. 네. 그런데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는데 교회는 야고보서에도 있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외모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등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곳으로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외적인 모습, 외적인 외모이든지 그다음에 외적인 계급이든지 뭐 경제적인 지위이든지 뭐 이런 것의 영향을 참 받기가 쉬운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주는 그래서 네. 우리가 본질이 뭔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로서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내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품어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각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메리와 맥스 영화를 봤는데 상처 있고 흠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치유한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애초에 태도가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뭐 그런 이제 편견 같은 게 사실 있는데 이 영화 보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맥스와 메리가 이제 주인공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약간 조금씩 다 모자라고 네. 좀 상처 있고 아픈 사람들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의 부모님도 그렇고 네. 다 상처받고 어딘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흔하게 있는 사람들도 잠깐 다 좀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외롭고 병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메리 괴롭히는 애들 보면 걔들도 정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한 애를 이유 없이 막 괴롭히잖아요. 네. 착하고 순진한 애를. 그리고 막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병든 심성을 좀 반영하는 것 같다. 누구 하나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널 용서한다. 그리고 친구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관계라는 게 일방적인 시혜가 되면 좀 곤란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영화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집에 정말 다리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맥스네 옆집에 사는 눈먼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보듬고 아껴주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서로의 약점이 오히려 이제 서로를 좀 채워주는 그런 또 매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걸 인정할 때 진정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닐까 우정도 싹트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주로 이걸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은 크리스천, 이제 좋은 크리스천 하면은 이렇게 좀 온전한 사람, 네. 그죠? 막 이렇게 고지에 서서 막 사람들 막 도와주고 밟고 튀었고 막 이런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이상형처럼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가 깨지고 흠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좀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어떤 그 크리스천들의 지향 아닐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쵸. 뭐 어렸을 때는 진짜 사실 뭐 남들 눈에는 사생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컸을 거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걸로 보이고 뭐 소년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커서 이제 성장해서도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뭐 막 핍박당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삶의 궤적이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의 영광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상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좀 겹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좀 새삼스레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누구나 약점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영화가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완벽하게 돋보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약자들이지만 부족한 점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조금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적극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 보는 크리스천 오늘은 메리와 맥스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로 목사님, 김강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